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아직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혼 초반이고 아직 서로 맞춰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30대 초반입니다. 사회생활을 짧게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전까지는 꾸준히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나는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할 때 맞벌이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는 꽤 현실적인 대화도 했습니다. 집 대출, 생활비, 그리고 아이 계획까지요. 아내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늦게 계획하자.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싶어. 그래도 일은 계속할 거야.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바로 아이를 원한 건 아니었고, 적어도 서로 일하면서 기반을 만들자는 방향은 같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내가 소파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저는 순간 말을 못했습니다. 장난인가 싶어서 웃으려고 했는데 아내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힘들어. 출근하는 게 싫어. 회사라는 게 원래 사람 미치게 하잖아.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으니까요. 힘들면 쉬면서 다른 데 알아보자. 퇴사는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힘들다는데 당신은 그냥 이해해주면 되잖아. 며칠 뒤 아내는 정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빨리 끝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그래도 쉬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쉬어도 되지. 결혼 준비로도 지쳤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째가 되어도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낮에는 휴대폰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오늘 뭐 먹지만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둘이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엔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엔 다음 달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적어도 같이 움직이는 느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집에 오면 아내는 늘 소파에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냥 유튜브 좀 봤어. 쉬었지 뭐. 그 말들이 하루 이틀 쌓이자 저는 점점 집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아내가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회복 중이야. 결혼하고 나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획도 기준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내의 쉼이 아니라 제 삶 전체가 멈춰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책임지는 생활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버티고 한 사람은 선택하는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쉬는 걸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쉬면서도 아무 계획이 없고 그 부담을 자연스럽게 제 몫으로 두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요리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오면 저도 체력이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집에서 해 먹을까? 간단한 거라도.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늘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해먹는 것도 재료비 들잖아. 피곤한데 그냥 시켜 먹자. 배달이 더 맛있잖아. 요리할 시간에 쉬는 게 낫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배달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됐습니다. 저는 카드 내역을 보면서 식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대출 이자의 공과금의 배달비까지 제 월급이 그냥 통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이거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 난 지금 쉬는 중이잖아. 나 회사 다닐 때도 집안일은 내가 더 했거든?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회사 다닐 때
집안일을 더 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보기나 설거지를 제가 더 많이 했던 날도 많았고요. 그런데 아내는 기억을 자기 편한 쪽으로만 꺼내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쉬는 건 이해해. 근데 언제까지 쉬는 거야? 회사는 다시 알아볼 거야?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왜 자꾸 압박해? 나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은 돈 얘기밖에 없어? 저는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돈으로 돌아가니까요. 저는 아내가 쉬는 걸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같이 세우고 싶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알아볼게 같은 말이라도요. 하지만 아내는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말투를 문제 삼거나 제 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신은 나 쉬는 게 꼴보기 싫지? 그냥 나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잖아. 결혼해놓고 이렇게 숨 막히게 하면 나도 정 떨어져.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숨 막히게 한 게 아니라 현실이 숨 막히는 건데 그 숨 막힘을 저한테 씌우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더 예민했습니다. 저는 당장 낳자는 말이 아니라 계획만 맞추자고 꺼낸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 내년쯤은 생각 있어? 아니면 더 미룰까? 아내는 표정부터 굳었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벌써? 난 당장은 아이 낳고 싶지 않아. 내 몸 망가지고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서 싫어. 저는 당황해서 말을 골랐습니다. 아내 마음도 이해하려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난 그런 거 할 생각 없어. 지금 이 상황에 아이 얘기 꺼내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되는 부부인지가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늘 같은 방식으로 끝냈습니다. 대화를 닫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힘든데 왜 너는 이해를 안 해? 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친구랑 통화 중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요즘에 그냥 퇴사하고 집에 있어. 결혼하고 여유가 생겼어. 나 이제 나를 챙기려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멋진 말이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나를 챙기기는 결국 제 월급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정말 속이 터져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벌기만 해야 해?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일을 하든 말든. 당신은 원래 벌어야 하는 거잖아. 왜 자꾸 억울한 척해? 당신이 선택해서 결혼한 거고, 선택해서 가장 역할 하는 거잖아. 이제 와서 왜 피해자처럼 말해? 그 말이 너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까지도 아내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먼저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내가 쉬는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가 책임지고 아내는 선택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저는 아내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약속과 책임이 무너져가는 느낌 때문입니다. 결혼이 이렇게 나 혼자 버티는 생활이라면 저는 앞으로를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혼 초반인데 벌써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게 저도 무섭습니다. 이혼이 너무 성급한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맞는지요. 아내가 다시 일할 마음이 생길까? 우리 대화가 다시 될까? 그걸 기다리기엔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퇴사한 아내가 계획 없이 쉬기만 하고 생활과 미래 얘기를 꺼내면 압박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